오늘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노사 사후조정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온 국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그 이후에 노사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해석이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의 인력 수준을 유지해라. 이게 법원의 결정이죠. 공장이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평상시라는 말, 이 평상시라는 말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인력이 적게 운영되는 주말과 연휴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무슨 말이냐, 평일도 포함된 결정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히 가동되느냐 아니면 최소한으로 유지되느냐 이걸 갖고 또 싸우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특성상 공장이 멈추게 되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손해로 잡히는데요. 그래서 필수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들면 반도체 생산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웨이퍼, 화면에 보시는 저 유리 기판 같이 생긴 동그란 저 웨이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공장이 계속 가동돼야 하는 이유가 저 웨이퍼의 불량을 막기 위한 건데요. 작업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저게 불량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렇다면 인력이 여기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결정문을 두고 그게 평일이냐 주말 공휴일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또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 회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식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자동화 과정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만든 거를 제품 테스트해서 패키징까지 하는 과정은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네.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이 투입되는 데는 그 작업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그 작업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 어허. 이게 지금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는 엇갈리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첨단화, 자동화돼 있더라도 정말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최종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도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공장 전체가 멈추는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최악은 면한 셈이죠. 공장 셧다운이 무서운 이유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단 28분 동안 전기가 끊기는 정전에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최장 18일까지 파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8일 동안의 파업, 아까 28분을 멈춰도 500억 원이 손해가 났는데 네. 18일을 멈춘다. 네. 이건 어마어마한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버틴다는 의미가 참 아쉽게 들리는 게 네. 지금은 만드는 대로 계속해서 팔려 나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반도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아주 최상위급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들이 제때 적시에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다른 선으로 공급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파업 때문에 기존에 100개 만들던 거를 뭐 70에서 80개 정도로 줄여서 만든다. 그럼 나머지 20, 30개에 대한 해당 부분은 다른 공급처로 돌아가게 되고 다 손해로 잡히는 거죠? 네. 그게 단순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수주에 아하.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파업으로 가는 최악의 국면은 막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삼성전자 노조 그리고 사측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 끝까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총파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부문 그리고 비반도체 부문 노조 사이에서 노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회의장 앞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DX 부분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교섭을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바꾸라고 하시면 좀 어렵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제안들에 대해서 변경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DX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배제됐던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반도체 노조와 비반도체 노조 간의 갈등이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최승호 노조위원장. 자, 최승호 노조위원장이요. 어제 사후조정 회의 직후에 내부 소통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파업이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 DX 솔직히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자. 반도체 부문 노조와 비반도체 부문 노조 따로 가자. 자, 이거는 비반도체 부문 노조에서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에 큰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파업의 동력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네. 혹은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이번 노사 간의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노노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면 나온 합의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뭐 전삼노라든지 도행 노조의 경우에는 또 다른 딴지를 걸 수도 그렇겠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업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서는 사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이익에만 지금 치중돼 있다는 불만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저렇게 표출하고 있는데 네. 저 상태에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가처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앞서 뭐 노조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저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부별로 노조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을 한다면 네. 아마 매년 똑같은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사측은 어디와 협상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커지는 혼란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원래 노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복수 노조를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는 노조가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의 결과물은 다른 노조라든지 비노조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반목을 하게 된다면 인정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노조의 가치인 연대라는 아하. 측면에서도 상당한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노조만 수익을 더 많이 받아가고 비반도체 노조는 거기서 소외된다면 이 노조들끼리도 용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반목이 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성과급을 똑같이 받느냐 아니면 차이를 두고 받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이 성과급을 둘러싸고요. 노사 갈등이 연일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보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급여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평균 보수가 약 3,600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평균입니다. 네. 평균이 1,200만 원이면 이거는 많이 받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소리가 되겠고요. 네. 지난해 동기 대비 25%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월급이 1,200만 원, 그걸 또 평균으로. 네. 순수 월급이 1,200. 어허.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과급은 별도인 거고 다른 수당들도 이제 별도인 거죠. 그러면 월 1,200만 원 급여면 우리나라에선 뭐 최고 네.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그 성과급을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주주들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냐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성과급이 결국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네. 아마 이 급여 수준과 이 성과급의 수준을 놓고서는 두고두고 아마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파업의 이 위기
이틀 남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전자 노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협상이 진짜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극한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협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런 말까지 좀 섣부른 네. 예상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긴급 조정 이걸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건가요? 기회가 조금 남아 있나요? 희망적인 거는 오늘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네. 다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해보시죠. 일단 오늘에서도 협상 타결이 만약 안 된다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협상을 이어가서 어떻게든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막겠다라는 게 현재 중앙노동위의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 결과 오늘 내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어떤 분은 나는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살아나가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위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총파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